문조리는 그 추억의 생선이라 할까요? 예전에는 이쪽 뭐 서해바다 있고 저쪽에 뭐 칠산바다 있고 그러는데 이쪽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문조리가 많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생선을, 문조리를 많이 드셔봤던 것 같아요. 짱뚱어가 아무래도 그 바다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생물이라서 문절망뚝이나 운절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식 범위가 넓은 데에 반해가지고 짱뚱어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바다, 깨끗한 갯벌에서만 살기 때문에 짱뚱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 갯벌의 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지표 생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짱뚱어도 그렇고 운절이도 그렇고 보릿고개에 접어들 때 이 생선들이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요긴한 생선이었고 오히려 이런 생선들이 굉장히 감사한 생선들이었죠. 갯벌 있었죠. 농개 같은 거, 짱뚱어 같은 거, 망둥어 같은 걸 잡았죠. 옛날에는 이렇게 영산강을 배로 잡으러 다니고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뻘 종류를 많이 팔았죠. 짱뚱어나 뭐 낙지도 많이 잡았다고 하대요. 그때만 해도 어머니들이 이렇게 강줄이 이고 다니면서 가서 막 뻘에 가서 맛 있죠, 맛도 잡아갖고 오시고 게도 잡아갖고 오시고 짱뚱어도 잡아갖고 오시고 막 낙지도 잡아갖고 오시고 그랬거든. 지금 같은 경우는 갯벌을 막아서 농토로 만들었잖아요. 벼농사 지는 걸로.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런 추억만 남아있죠. 추억만 남아있죠. 야, 이거 오랜만에 본다 진짜. 대갱이 이쪽 말로는 대갱이, 표준어로는 개소갱. 이거 보시면 두 개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요.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둘 다 이게 똑같은 망둥어과예요. 망둥어과. 똑같은. 같은 갯벌에 사는 대표적인 생선들인데 생김새가 다르다 뿐이지 맛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도 이게 예전에는 이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던 게 이런 운절이, 대갱이 이런 것들인데 요즘 진짜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이게 생긴 건이라도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어요. 맞아. 이건 뼈째 씹어도. 네,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잡숴보세요. 지금 안 꽂는 게 그러죠. 구워서 안 구워도 씹어보세요. 이 상태에서? 네.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요, 이거. 씹어서 틀려요.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찜해도 되고, 구워갖고 무쳐도 되고, 짝짝 찢어서 술안주도 되고, 맥주 안주도 해도 그러니까 되고. 이거 구워 술 한잔. 개도 이제 가을이 접어드니까 개도 나오고. 딱 이제 여름 끝물, 가을에 접어드는 숫게도 나오고 보니까 지금 여기 전어도 많이 나오고. 이 운절이 아닌가요? 예, 운절이에요. 원래 근데 영암분들은 이거 운절이 엄청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좋아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서 드세요? 이렇게 사시미도 먹고요. 예. 깻잎하고 싸서 된장하고 예. 그래갖고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요. 예. 묻혀서 예. 저러고 해서 묻혀갖고 이제 그래서 먹어도 맛있고요. 요새는 정말 이게 독천장에도 이게 엄청 귀하네요.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전라도 사람들은 운질이라고 하고 옛날에 많이 돼. 겁났지. 거짓 다 사람들 어르신들 오면 다 사가서 있지. 아니 지금도 어르신들 계신 데는 다 해. 지금도 이쪽에는. 옛날에 이쪽에가 바다가 있어갖고 그런 거를 겁나 좋아해. 이렇게 저는 운질이를 좋아해. 그러니까 막.
쫄깃쫄깃하고 신선하고 맛있대요. 네, 머리도 막 젖어서 무쳐 잡수는 분들은 초무침해서 잡수고 그러고 우리 찌개 잡수는 분들 찌개로 해 잡수는 분들은 그냥 통째로 가져가시고 얘는 무쳐서 초무침 하실 분들은 저렇게 갖고 가시고. 사장님 뭘 제일 좋아하세요? 나는 초무침을 좋아하죠. 회보다는 초무침을 좋아해요. 찌개하고 초무침? 네. 초무침 제일 좋아하세요? 더 맛있어. 네. 고소하고 맛있어요. 운절이 망둥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망둥어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는 운절이라고 그래요. 지금 재고 나올 때는 7월 초부터 그때부터 나오거든요. 7월 초부터 11월 말일까지, 늦가을까지. 그때가 최고 맛있을 때고 이제 그 이후로는 가을에 운절이가 이제 살이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이제 저장을 해서 내년 4, 5월 달까지 이제 사계절로 이렇게 팔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운절이가 작잖아요. 다른 생선에 비해서. 손질하기가 처음에는 좀 손도 많이 베이고 다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장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운절이 손질이. 막걸리 식초는 1년에 딱 한 번 담거든요. 봄에 담아서 이제 그 1년에 쓰는 거거든요. 막걸리 식초를. 근데 막걸리에 들어갈 때 담을 때 막걸리가 주 원료가 돼야 돼요. 막걸리 들어가고 뭐 복분자, 오디, 매실 그 식초의 강한 맛보다는 그 막걸리 식초의 그 특유의 그 순한 맛, 순한 맛 이렇게 톡 쏜다 가더라고요. 운절이를 이제 무칠 때 운절이를 또 막걸리로 빨아서 운절이를 팍팍 빨아서 이제 그 양념을 해요. 식초 들어가고 이제 야채, 무라든지 깻잎, 양파 그 야채 들어가고 이런 양념, 고춧가루, 설탕 조금 들어가고요. 새콤달콤해야 되니까요. 네, 소금 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제가 만든 소스 좀 숙성해가지고 그 소스 넣어가지고 이렇게 버무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 상에 내놓거든요. 오래간만에 먹어보는데요. 이거 운절이 무침. 봄부터 이렇게 여름 사이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나올 때 많이 잡아가지고 말려서 우리 시장에서도 보셨듯이 말려서 많이 이제 1년 내내 연중 먹는 거고 이게 이제 생물이 나올 때는 이렇게 무침으로 하면 참 맛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요쪽 지역들에는 막걸리 식초, 막걸리를 발효시킨 막걸리 식초에 이렇게 무치면 막걸리 식초 자체가 감칠맛이 있어가지고 요 생선의 맛을 더 새콤하면서도 감칠맛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정말 지혜죠. 사실 막걸리 식초는 따로 만들었던 게 아니고 막걸리가 이렇게 있으면 막걸리 한 사발을 받아서 이걸 이렇게 예전에 부뚜막에 둬요. 부뚜막 주변은 항상 따뜻하니까 부뚜막에 두면 이게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이 막걸리에 들어가 가지고 발효를 촉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계 지점에서 이 이상 넘어가면 초가 되고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술이거든요. 막걸리 식초라는 것은 술이 되어 있는 막걸리에다가 발효를 더 촉진하는 거지. 그럼 이 인계치를 넘어가면 술이 초가 되거든요. 막걸리 식초가 되는 거고 쌀이 당화가 되어서 술이 된 게 막걸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 양조 식초를 쓰면 그냥 신맛만 나는데 이 막걸리 식초를 쓰면 감칠맛과 신맛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생선 무침 같은 거 하면 굉장히 맛을 돋워 주죠.
정식으로는 이제 얘가 문절망둑인데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양한 생선이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먹었던 생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절망둑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문절망둑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지역만의 명칭으로 불러서 그렇지. 영암이나 이곳 무안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절이라고 하고, 이게 순천이나 보성 쪽으로 가면 문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기 마산, 경남 마산, 창원 이쪽으로 가면 꼬시래기, 이름이 전혀 다르죠. 꼬시래기라고 하고. 일단 개체수가 많아요. 얘네들은 대부분 이제 산란을 할 때도 이렇게 갯벌을 파서 산란을 하고, 주로 이제 갯벌에 많은 저서 생물들 중에서 이제 저서 동물, 개치렁이, 갑각류, 조개류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녀석인 거고, 저서 생물을 먹고 사는 이 어종들은 맛이 담백해요. 맛이 맑다고 해야 하나? 그렇고 육질도 돔이나 이런 어종들처럼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뭐 민어나 이런 생선들처럼 너무 이렇게 부드럽지도 않고, 적당히 저작감이 아주 적당한 정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도 이게 간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한번 비벼볼까? 보리, 야, 이 보리밥. 재밌는 게 남도 쪽에서는 이 운절이 무침을 하면 항상 보리밥을 비벼 먹어요. 처음에는 이제 좀 먹다가 보리밥을 먹는데, 이게 계절적으로 재밌는 게 운절이 같이 이런 식감을 가진 거에다가 쌀밥이 들어가면, 쌀은 찰기가 너무 많죠. 보리밥에 비해서는 찰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찰기가 있으면 이런 운절이 같은 생선의 식감은 떡이져요. 밥하고 씹다 보면 떡이져요. 그래서 찰기가 없는 오히려 보리밥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회의 식감도 느끼고 밥도 이렇게 그 고들고들하게 같이 먹는 이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 계절적으로도 운절이가 나는 시기가 보리가 수확되는 시기하고 이렇게 겹쳐요. 그러니까 쌀은 졌는데 보리는 이제 그때 수확이 되는 거예요. 잘고, 아우, 군침 돈다. 망둥어하고 짱뚱어하고는 서로 서식 환경이 달라요. 생긴 모양은 둘 다 특이하고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망둥어 같은 경우는 갯벌 상부에서 살고요. 짱뚱어는 갯벌 안쪽에 펄갯벌에서 주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망둥어 같은 경우는 육식을 하고요. 또 짱뚱어 같은 거는 갯벌에 플랑크톤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이 전 세계에서 5대 갯벌에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갯벌이 엄청나게 넓은 갯벌입니다. 사실 이렇게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도 만나기 힘들 정도고,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나라고 섬으로 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갯벌이 형성된 것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넓은 갯벌을 갖고 있죠. 전체 국토의 한 2.4% 정도가 갯벌로 되어 있고, 사실 갯벌은 이제 그 정말 생태계 보고죠. 전 세계적인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땅이 사실은 갯벌입니다. 짱뚱어도 그렇고 운절이도 그렇고 보릿고개에 접어들 때 이 생선들이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요긴한 생선이었고, 갯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생선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 생선들은 전부 다 제일 중요한 거, 먼 바다에 나가지 않아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로 생각하면 먼 바다로 나간다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갯벌에서 거두어 들일 수 있거나 갯벌에서 얻을 수 있거나 멀리 가지 않는, 옛날 전부 이렇게 노져서 다니는 무동력선이잖아요. 무동력선으로 5km 이상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생선들이 굉장히 감사한 생선들이었죠. 짱뚱어는 크기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고요. 이제 손가락에서 한 이 정도. 이제 여름에 5월달부터 생물은 5월달 초부터 해서 11월 초까지 나오고요. 가을 되면 조금 더 굵어지고요. 봄에는 알을 가져요. 알을 가지는데 봄에는 봄보다 가을에는 이제 이 알이 없어지면은 애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만큼 굵어져요. 그러면 애가 맛있어요. 짱뚱어 회 같은 거는 살아가지고 있는 걸 막 따가지고 넣는데요. 뼈하고 사이에 칼집을 넣어서 등을 타요. 등을 타고 머리도 같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고등어 이렇게 자반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갖고 하면은 그걸 이제 다시 또 흐르는 물에 다 일일이 다 씻어요. 그런 거에다 물기를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이렇게 꼭 짠 다음에 다시 펼쳐서 같이 다져요. 네, 가지런히 나서 칼등으로 다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기름게 그렇게 뿌려서 접시에 담아서 나가죠. 이거 오래간만에 짱뚱어 회는 정말 오래간만에 짱뚱어 회도 그렇고 구이도 그렇고 정말 오래간만에 먹어보는데, 여기 지금 보면 진짜 색깔이 독특하죠. 흰살 생선도 아니고 등푸른 생선도 아니고 정말 육고기 같은 그런 색감이 나는 거고, 정말 담백한 생선이에요. 얘가 뭐 비린 느낌 이런 거 1도 없고 굉장히 담백하고, 그다음에 살은 살 자체가 탄력이 있지는 않아요. 살이 탄력이 있는 건 아닌데 살은 녹아요. 그냥 몇 번 씹으면 살은 녹는데 이 껍질 쪽이 굉장히 탄력이 있거든요. 그냥 껍질 쪽이 씹히는 맛이 강해가지고 껍질을 약간 질겅질겅 씹다 보면 살은 뭐 씹는 과정에 다 녹아버리는. 그냥 먹어도 되고 그냥 소금하고 찍어 먹어도 될 것 같고, 소금만 이렇게 살짝 뿌려가지고 먹어도 될 것 같고, 5월 초부터 10월 말까지가 짱뚱어가 활동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잠을 자죠. 꽤 오랫동안 11월부터 한 4월까지 잠을 자는데, 잠을 잔다는 것은 먹이 활동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먹이 활동을 안 하고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살을 찌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겨울잠을 자는 시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들이 이제 몸집을 키우고 그 살을 올리는 거죠. 지방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갈수록 맛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짱뚱어의 그 본연의 이 저력은 탕이죠. 오리 익을 때 먹는 짱뚱어는 게장국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이 게장국이 바로 보신탁 개고기로 간, 그 개고기보다 영양이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신탕은 우리의 아주 고유한 문화이기 때문에 뭐 보신탕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고유한 문화이긴 한데 보신탕이 마치 여름에 한반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양 음식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걔보다 훨씬 더 영양도 뛰어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었고, 한국에는 여름만 되면 뭐 걔를 다 잡아먹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도 오해고, 걔보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게 있었다. 육지에서는 육지 나름, 바다에서는 바다 나름, 또 갯벌에서는 갯벌 나름. 근데 갯벌에서는 무엇보다도 짱뚱어가. 그래서 가장 여름에 고향 음식으로 높이 쳤던 게 짱뚱어였던 거죠. 지금 PD님이 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통으로, 통마리로. 예, 보통은 이것도 이제 삶아서 이렇게 채반에 이렇게 갈아서 추어탕 끓이듯이 끓이는데, 추어탕 중에서도 왜 미꾸라지가 통마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지금 통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짱뚱어가. 야, 많더라. 이야. 그다음에 이제 약간 향을 이 냄새나 혹은 이런 걸 좀 잡아주기 위해서 많이 들어간 게 이제 깻잎도 좀 여기 깻잎 들어갔고, 이게 이제 경상도 같은 부산 같으면 이제 방아잎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감칠맛과 칼칼함 이걸 했고, 일단 국물부터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이 맛은 진짜 추어탕하고는 좀 결이 다른, 훨씬 더 맑고 칼칼한 이런 맛이고, 어우. 서걱서걱한 느낌 정도에 짚히는 정도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알겠네. 통으로 먹어도 이렇게 국물에 끓여서 통으로 먹는 짱뚱어가 훨씬 맛있어요. 이러면 되게 수분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쫀쫀한 느낌은 있지만 살의 그 특유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지금 탕에서 통으로 먹으니까 굉장히 부드러워. 이게 진짜 짱뚱어 매력. 오히려 뭐라지, 미꾸라지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딱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 갯벌의 이 식재료들, 운절이나 짱뚱어나 대갱이나 이런 것들을 취재할 때 그때 정말 많이 들었던 기억들, 그리고 그때 늘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라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영암만 하더라도 지금 영암 방조제 이후 사라지면서 그 음식을 먹던 기억들, 그리고 독천장에서조차도 이제 운절이나 대갱이를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 생선이 돼가지고 이제 먹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 고민을 10년 전에 했었어요. 이게 10년이 지나서 오늘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10년 전과 상황이 나아진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비슷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 갯벌이 그만큼 생태계나 환경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갯벌을 잘 보존하고 갯벌을 잘 살리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다양한 식재료들조차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막아놓았던 갯벌을 이제는 다시 살리자라는 움직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이제 농경지는 충분하고 쌀 생산량도 충분하니까 이제는 그 좋은 갯벌들을 다시 좀 살리는 방향. 이게 참 30년 만에 이게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고. 그래서 10년 전에는 좀 절망적이었다면 10년 후가 지난 지금은 조금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게 자연이 변한 게 아니라 그 자연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태도에 저는 한번 희망을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